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가겠습니다.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관련된 시장 영향을 분석을 해 주실 겁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FOMC 결정 이후에 미국 증시 급등했고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 일본도 강세인데 왜 우리 시장은 약세로 가는 걸까요? 그 원리를 좀 분석해 주세요. 네, 무척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도 급등을 했고 일본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증시만 유독 지금 정강 후약을 보이면서 하락 전환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외환시장 움직임들이 이러한 테이퍼링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나 이 원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그 중에서도 엔화 약세폭이 원화 약세보다 훨씬 더 크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 자체는 단기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거래소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주들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주 내에서 자동차 섹터가 시가총액을 상당히 좀 크게 차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엔화 약세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들은 수출 환경이 좀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시가총액 2위 그룹 단인 현대차 그룹들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지수를 좀 결국 끌어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영향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저희는 한 2, 3년 전부터 주가에 좀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 환율 관련해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오늘 당장 우리 시장의 모습들은 조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향후 흐름과 함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결국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요. 테이퍼링 이후에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로벌 증시도 좀 함께 올라줘야 되고요. 이 글로벌 증시 내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좀 생겨야 되겠죠. 자, 일단 글로벌 증시는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 관련된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기적인 부분과 규모의 부분,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규모 측면에서는 1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축소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죠.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규모 자체가 예상치보다 크게 뛰어넘게 되면 한마디로 강한 양적 완화 축소로 방향을 잡았구나 해서 시장에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규모 자체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사, 즉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의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테이퍼링의 규모 자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양적 완화 축소가 또 언제 진행될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지금 비록 경기가 좀 개선되는 시도가 나와서 양적 완화 축소를 하긴 하지만 추가 양적 완화 축소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양적 완화 축소됐으니까 당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좀 들게 되죠.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도 글로벌 증시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한국 증시의 문제는 이런 환율의 없던 이러한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에 따른 환율 움직임 때문에 한국 증시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는 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 규모가 좀 적었다라는 부분과 또 당장 이제 내년 상반기에 양적 완화 추가 축소 가능성이 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당장 달러 강세 자체는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은 시장이 좀 긍정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엔화 약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좀 종합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하면은 2007년도부터 최근까지 지금 종합주가 지수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 바로 아래가 원화 대비 엔화 가치의 흐름입니다. 일단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어쨌든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달러나 엔화 매입이 늘었고요. 결국 달러 가치, 엔화 가치 급락하면서 한국 증시는 급락을 했죠. 결국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이 달러나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과정 동안에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나 엔화 가치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한국 증시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고요. 비록 미국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점진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원엔 환율도 추가 하락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한국 증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나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왕이면 달러나 엔화보다는 외부 주식,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 자체는 이러한 달러나 엔화 가치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엔화 가치가 작년 4, 4분기부터 시작해서 좀 달러 대비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은 저는 한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엔화 가치 가파른 하락 자체는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벌어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놓고 봤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는 단기 엔화 약세 부담에 좀 주춤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차 비중이 내수주 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업종이 좀 치고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은 좀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여전히 내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말 산타랠리는 좀 물 건너간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초정 자체가 결국 내년 상반기 랠리를 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였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함께했습니다. 역시 오늘은 양적 완화 축소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로도 관련된 이야기 집중 분석으로 가겠습니다.